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취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각 디자인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그리고 광고, UX, UI, 패키지 또는 브랜딩, BX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상 분야라든지 또는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도 시각 디자인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취업은 또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디자인 분야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거의 시각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편집 디자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 분야는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과거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모바일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쇄가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분야의 디자이너들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분야에서 하는 작업물을 보면 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브로셔, 여러가지 배너라든지 현수막, 간판, 판촉물 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는 패키지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회사가 따로 있기도 하고 기업에서 패키지 디자이너를 따로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집 디자인 분야로 취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편집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 웹 에이전시 내에 있는 편집 디자인 부서라든지 또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과 편집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의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게 됐을 때 웹과 편집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신데요. 이런 디자인 분야도 있겠지만 도서나 출판 또 잡지 이런 분야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편집 디자인 분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0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편집 디자인 분야들이 조금씩 축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인쇄물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웹이라든지 모바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인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축소를 시킨 것이죠. 홍보나 마케팅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면 오프라인 쪽이 있고 온라인 쪽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 회사의 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되겠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편집 디자인 쪽보다는 거의 웹이나 UX, UI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웹 디자인인데요. 편집 디자인보다는 지금은 웹 디자인 분야 쪽에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웹 디자인 쪽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사이트 디자인을 한다든지 홈페이지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또는 프로모션 페이지, 마이크로 사이트, 그 다음에 카드 뉴스나 인터넷 웹 배너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쪽의 일을 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이 필요로 하고 또 웹 에이전시에서도 필요로 하겠죠. 자, 이쪽 분야를 보면 구축과 관련된 일이 있고요.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구축과 관련된 일은 아무래도 사이트를 만드는 일이겠죠. 사이트나 마이크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트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하겠고요. 그 추가적으로 상세 페이지라든지 서브 페이지 디자인 또는 이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지들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 또 추가로 SNS 관련해서 카드 뉴스나 아니면 광고를 위한 배너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이전시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구축팀과 운영팀으로 아마 나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 다 경험하면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경력을 쌓으시다가 나중에 기업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기업으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운영 업무를 보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좀 한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인하우스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다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웹과 편집을 같이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다 가능하겠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UX UI 분야입니다. UX U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UX UI라고 한다면 앱을 디자인하는 일을 보통 UX UI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UX UI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앱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도 UX UI는 필요하고요. 또는 어떤 서비스에 관해서도 UX UI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UX UI가 통용되는 말인데요. 하지만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앱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이트 디자인을 하는 것도 UX UI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넓은 범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UX UI 디자이너를 뽑는데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취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UX라는 것은 사용자 경험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UX 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는 일은 리서치라든지 어떤 분석을 통해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것이 UX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UI 팀에서는 당연히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아이콘을 만들거나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다거나 UI 키트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UX 팀을 준비를 하신다 하면 좀 더 기획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UI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획이 어느 정도 있지만 디자인에 조금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업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처음부터 좀 가면 어떠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서 잘 되면 좋지만 사실 다 신입으로 만약에 스타트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거는 일반 기업에서 상사가 있고 내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배워 나가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신입 때보다는 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이라면 에이전시를 솔직히 추천을 하긴 합니다. 에이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경험도 많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에이전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환경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는 일반 기업에 또 UX UI로 취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다만 기업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스펙을 잘 만드셔서 중견이나 대기업 규모의 좀 큰 회사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고 디자인인데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획에 더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은 기획을 하고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기획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라는 것은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알리는 것인데, 매체라는 것은 TV, 인터넷 또는 라디오, 잡지 또는 옥외 광고라든지 지하철, 버스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이제 홍보를 하는 활동을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자사 홈페이지에 뭔가를 올린다거나 또는 유튜브에 그냥 올린다거나 SNS에 그냥 올리는 일들은 대부분 홍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체에 따라서는 제작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 내가 인쇄와 관련된 매체에서 인쇄와 관련해서 뭔가를 제작을 한다면 그것은 광고이긴 하지만 편집 디자인에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획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거는 광고를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안타깝게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이제 카피라이터 출신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출신들도 있겠지만 카피라이터 출신이 훨씬 좀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카피를 쓰는 데 있어서 카피라이터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뭔가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단순히 디자인을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 그리고 카피를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취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메이저급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진입폭이 좀 높습니다. 특히 신입으로서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통은 좀 메이저급이 아닌
일반 광고 대행사에 취업을 해서 경력 쌓고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일을 한번 해보면 제 후배들도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일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큰 대행사의 일을 이렇게 받아와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일정에 좀 쫓기거나 또는 PT 준비하느라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광고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가 정말 좋다면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또 이직을 해서 메이저급 광고 대행사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광고회사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광고가 좋아서 오는 경우보다는 일반 디자인을 웹이든 편집이든 UX UI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 쪽은 추천은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에 정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런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랜딩과 B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로고도 필요하겠고요. 또는 전반적인 디자인 시스템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거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에이전시 내에서 브랜딩 팀이 있어서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업 내에서도 브랜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 기업의 그런 브랜딩 팀이나 아니면은 에이전시나 또는 브랜딩 전문 회사나 이런 곳으로 취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X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 해서 사실 UX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UX라는 것이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브랜드를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BX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죠. 가장 유명한 회사로는 플러스 X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딩이나 BX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로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기획이나 그런 준비에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딩 전문 회사나 BX 전문 회사 또는 기업 내에 브랜드 기획 관련해서 입사를 한다든지 에이전시 내에 있는 브랜딩 팀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인데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편집 디자인에도 조금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기업 내에서 패키지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키지 준비를 하신다 그럼 당연히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패키지 관련 회사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앨범에 대한 디자인과 또 굿즈,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그쪽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과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작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라든지 또 굿즈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아트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포포를 준비하신다면 그런 앨범에 대한 디자인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트웍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와 또 거기에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사실 따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틀린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상황과 과거의 상황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